안녕하세요. ESC에서 영어를 맡고 있는 제이킴 선생님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수업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Elite Camp고요. 이 프로그램은 ESC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시그니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을 가르쳐요. 제가 라이팅을 가르치고 나머지 반은 리딩 선생님은 미아 선생님입니다. 미아 선생님께서 제 설명회가 끝나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리딩 파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라이팅에 대해서 그러니까 50%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세이를 쓸 적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구조, 문장 다양성, 단어 선택, 전환, 명확성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을 거고 저도 계속 강조적으로 가르칠 거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가장 취약한 게 그리고 다른 학생들보다 더 월등히 했으면 하는 게 counterintuitive thinking이에요. 좀 진부한 생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픽을 줘요. 제가 Does violence in the media make our society more dangerous? 그러면 학생들이 80%는 yes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intuitive 하니까. 근데 학교에서 평가를 하는 선생님이나 예를 들어서 standardized test 하는 AP에서 평가를 하면 너무 지겨워해요. 계속 똑같은 말만 계속 하니까 카피를 한다 뭐 한다. 근데 꼭 그 점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반대를 해도 persuasive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포커스하면 당연히 기본은 하고 이거는 다른 학원에 가면은 뭐 당연히 하는 거고 제가 포커스를 하는 거는 뻔한 리즈닝과 진부한 example을 지향하는 거에 포커스를 둘 겁니다. 예를 들어서 no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self control이 있지 당연히 안 하지. 그렇게 왜 내가 옆에서 사람 죽였다고 내가 사람을 왜 죽여? 그리고 나머지 등등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같이 공부하면서 에세이를 써 나갈 겁니다. 라이팅에서 그리고 첨삭 프로세스는요. every other class의 에세이 하나를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첫 에세이를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첨삭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클래스에 rewrite를 하는 거죠. 제가 주문한 뭐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저거 넣어라, 저거 빼라.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줄 겁니다. 모든 에세이에 제가 첨삭을 직접 할 겁니다. 그래서 every other class에 새 에세이를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더 중요하진 않지만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grammar입니다. 제가 질문을 우선 하나 드릴게요. 왜 한국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한국인이니까이 아니고 그거를 선행해서 그래요. 모든 학생들이 한국에서는 수학을 선행해요. 예를 들어서 알geb라는 9학년 때 해야 돼요. 그게 정석이에요. 미국 커리큘럼은 알geb라를 9학년에 해야 되는데 6학년에 해요. 한국 학생들은. 늦으면 7학년. 그러니까 당연히 2, 3년 빨리 하니까 SAT도 개나 소나 다 800 받고 수학은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영어는 안 그래요. 영어는 꾸역꾸역 따라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선행하면 충분히 쉽게 가는데. 근데 여기 그 중에 하나가 grammar를 못해서예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She prefers fruits more than vegetable. 국제학교에서 평생 영어 쓴 애들도 그냥 이거를 들으면 뭐가 틀렸냐고 해요. 근데 preposition이 틀린 거죠. prefer는 to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애한테 angry라고 해요. I'm so angry, my mom. 몰라요, 애들. 애신 줄 알죠? 아니거든요. 바로 틀리는 거고 점수 한 개 내려가는 거죠. 제가 SAT의 기본이 되고 정말 여기서 SAT를 grammar 섹션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베이스는 확실하게 깔아줄 겁니다. 이 반에서. SAT와 고급 문법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SAT에서 수학이 있고 영어가 있는데 수학 빼고 이제 수학 800, 영어 800인데 영어 800 중에 54문제인데 그 중에 20문제가 문법이에요.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선행해갖고 빨리빨리 그 verbal 섹션을 끝내야죠. 애들이 아까 컨설팅 하는 애 중에 한 명도 2년 끌었다는데 영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영어로 질질 끈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지금부터 해놔야 된다. ACT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131문제 중에 수학 포함 50문제가 문법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AP Lang, AP Seminar, IB Language and Literature는 다 grammar고요. 이건 제가 스킵하고 그 다음 제 이제
단독적인 이제 제가 혼자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Academic Writing으로 에세이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세 개의 큰 틀로 나눠져 있고요. Persuasive Essay, Analytic Essay, Narrative Essay로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Persuasive Essay는 가장 보편적이죠,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never give up, do you agree? 그럼 자기가 이유를 생각하고 example을 내야겠죠. 근데 analytic essay는 틀립니다. analytic essay가 SAT가 에세이를 이제 없앴는데 그 전에 30년, 40년 동안 SAT가 계속 주관했던 게 analytic essay고요. 그리고 지금 AP 랭하고 IB에서도 중점적으로 하는 에세이가 analytic essay입니다. 그거는 글을 읽고 자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글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그거를 너무 생소화하고 몰라요. 고등학교 오기 전에는 건드려 보지도 않았고 고등학교 와서도 잘 몰라요. 근데 선행을 빨리 해야죠. 예를 들어서 글을 읽어요. 이렇게. 근데 각 글에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설득하는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유머로 시작해서 왜 유머를 시작하겠어요? 훅이죠. attention grabbing인 거죠. 근데 애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 글쓴이가 이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역사 참조, 이게 time to dump, time zone이니까 time zone을 이제 없애야 된다. 이게 독일에서 왔고, 뭐 달리 퍼즐 같다. 그러면 illusion이고, 데이터도 있고, 지금 time zone이 39개예요. 이런 데이터를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12학년, 11학년 되면은 11학년 좀 어린데 12학년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AP 레벨에 가면은 계속 상대방 글을 읽고 반박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게 보딩스쿨 가서 하트넷 쓰고 대학교 가서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쓰면 디펜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글을 읽고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단점을 감지하고 반박해야 돼요. 이 글을 읽었는데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 정확히 모르는데 뭐 K-팝이 popular하대. How do you quantify that?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데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만 있는데 너의 생각은 별로 없는데 그거 애가 글을 읽고 그거를 반박하고 그거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쓴 글도 계속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럼 그걸 디펜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AP 랭이 그거고 AP 세미나가 그거고 대학 가서 계속 하는 게 그겁니다. 12학년 때부터 리서치를 쓰면은 분명히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돌아가서 persuasive essay. 보통 학생들이 여태까지 쓰던 에세이인데 보통 이렇게 짜임새 있게 애들이 쓴 적이 없을 거예요. 보통 1번 logos, reasoning 하고 example 6번 하고 끝나요. 보통 학생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은 elementary essay인 거고 정말 얘가 글을 잘 쓰는 학생이 되려면 6가지를 포함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저는 ethos와 data, 전문가 의견과 통계는 무조건 연구 논문을 사용합니다. 이게 좀 큰 차이인데 일리 캠프에서는 하지 않고 academic writing에서 하는데 결국 얘가 research paper를 써야 될 거예요. 어느 순간에선, 어느 포인트에선. 그러면은 연구 논문을 써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쓸 줄을 몰라, research를. 구글 스칼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글 스칼러를 사용해서 논문을 축적하고 자기가 필요한 논문들을 다 다운로드하고 웹사이트를 카피를 하고 그거를 자기 주장하는 거 인용을 할 줄 알아야죠. 한 번도 안 해봤죠. 많은 학생들이. 만약에 할 줄 알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저랑 같이 할 겁니다. 요즘 ChatGPT가 많이 발전돼 있죠. 저는 그거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구글 쓰지 말라고 했어요. 라이브러리 가서 책 10권 빼갖고 거기서 네가 extract 해갖고 bibliography 써야지. 근데 3년 후에 다 바뀌었어요. Everybody uses Google. 지금 구글 안 쓰는 학생이 없어요. ChatGPT도 분명히 똑같이 될 거예요. ChatGPT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ChatGPT로 사용 못하게 해요. 저는 쓸 때. 그치만 자료를 사용할 때 연문 농구를 분석할 적에 얘가 그 수십 장 되는 연문 농구들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읽어도 걔가 분석을 못해요. 근데 ChatGPT에 업로드를 해갖고 내 주장에 맞는 거를 맞춘 데이터와 전문가의 이토스를 달라 그러면 쫙쫙 빼줘요. 그럼 그거를 인용해서 쓰는 거죠. 글은 학생이 쓰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얘가 ChatGPT를 활용하는 거예요. ChatGPT를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얘네들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Deep Research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우냐. 이제 R1이라고 Research One University에서도
그런 걸 이제 활용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땐 그런 걸 배울 필요도 없고 그거는 좀 독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활용해갖고 리서치할 줄 아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persuasive essay 예를 들어서 토픽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토픽을 이제 저와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쓸 거고요. 세 번째 타입은 narrative essay입니다. narrative essay는 자기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수진 대표님과 제가 college 컨설팅을 하고 저도 지난 이제 7년 동안 원장님이랑 계속 누가 좋은 대학 가고 주가 못 들어가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계속 이제 해봐갖고 느낌이 있거든요. 당연히. 근데 결국에는 에세이가 보여줘야 되는 게 narrative essay는 자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college essay가 가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반은 90학년 반이니까 college essay를 쓰자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boring한지만 알으면 돼요. 자기가 얼마나 내가 특별하지 않은 인지를 알게 되고 물론 연습은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 토픽들이에요. Stanford, write a note to your future roommate. 룸메이트한테 자기를 소개시켜라고 해요. 이게 college essay에서 제일 힘든 토픽이에요. 절대적으로 모든 컨설턴트와 모든 학생들한테 왜? 뻔한 말 하니까 나는 뮤직을 좋아해. 나는 뭐를 좋아해. 뭐를 해야지 얘가 틀려요. 그리고 캐주얼하게 써야 되거든요. casual 톤으로 쿨하게 not another Asian nerd. You're tired of Asian nerds. 그렇죠? 근데 쿨하게 정말 likeable하게 attractive하게 내가 정말 쿨한 친구가 될 수 있어. 여기 가서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리더들 사회에서 되게 소셜하게 살 수 있어.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다른 토픽들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college essay를 쓰는 게 아니고 토픽을 토대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academic writing에서는. academic writing은 더 인텐시브해서 클래스마다 에세이 하나를 쓸 겁니다. Every class there's a new essay. 그래서 제가 다 첨삭해 줄 거고요. rewrite은 학생이 하면은 제가 볼 거예요. 네, 근데 성적은 rewrite은 주지 않습니다. 그냥 everyday new essay니까. 예시였고요. 90% 이상 학교에서 쓰는 게 제가 말씀드린 에세이고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 humanities class 말씀드리는 이 클래스는 보딩 스쿨만을 위한 클래스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보딩 스쿨 다니지 않으시면 이렇게 relevant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설명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네 가지로 나눠졌고요. Classic novel, primary documents, artworks, essay composition, advanced grammar and collocation. 하나하나 빨리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Literature는 제가 summer reading에서 따왔어요. 작년 summer reading에서 보딩 스쿨에서 하는 거를 따왔고 이번 연도는 모든 학교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어요. 참고로 엔도버는 summer reading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 humanity에서 읽을 책들은 이 세 개고요. 이 네 개고요. 설명에 다 있습니다. 안 찍으셔도. 이게 엑시터 웹사이트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Harkness Learning을 합니다. 보딩 스쿨에서는. 보딩 스쿨에서는 다 디베이트예요. 수학도 이렇게 디베이트로 해요. 영어 클래스에 들어가요. 그럼 얘가 여기 껴갖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another Asian nurse처럼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얘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읽을 책 중에 하나가 The Remains of the Day,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책인데 뭐 많은 팀들이 있지만 이 책이 말하는 건 성공이고 성공 vs self-deception이에요. 내 생각에는 성공을 하면은 내가 모든 게 이루어지고 나의 모든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평생 deceive하고 있었구나. 그게 토픽이에요. 내가 변호사가 되고 내가 doctor가 되면은 나는 that's it. I succeeded in my life. I'm fulfilled. 근데 그게 아니고 self-deception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읽었을 적에 비즈니스맨은 어떻게 읽을까?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죠. 뭔 소리야? 돈 벌어야지. 뭐 그런 망상을 하고 있어. Nation. 이 책은 솔직히 나라와 나라끼리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국 제국의 몰락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식민지를 expand하고 계속 했었지? 결국에는 우리는 나라가 다 결국엔 딱 한 영국, UK 하나로밖에 안 되는데 그때 왜 이렇게 욕심을 냈지? 너네들이 이 책을 부모가 읽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너는 어때? 계속 이렇게 diverse perspective로 discussion 할 줄 알아야 Harkness Learning에 가서 훨씬 유리합니다. 계속 한 가지 포인트로만 하지 말고요. 그리고 history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어고
두 번째는 history는 보딩 스쿨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1차 자료를 많이 쓰죠. primary document.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 정말 이걸 읽지는 않는 이걸 PDF로 따왔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읽는 거죠. 제가 정말 제 코리안 보딩 스쿨 학생들과 같이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특히 엔도버 학생을 많이 가르쳤어요. 한 학생은 9학년 때부터 12학년 때까지 다 봐줬어요. 히스토리하고 영어를. 그래서 쫙 알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World History 때 했던 primary document, Voyage and Acts of Don Francisco. 그게 뭐냐면 포르투갈 해양사가 인도로 가는데 왜 가면서 뭐를 받고 왜 계속 해야 되는 항해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거고 Indian Removal Act of 1830 U.S. History고 이건 앤드루 잭슨 20불 안에 있는 대학교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이 뭐로 유명하냐면은 모든 인디안을 레저베이션으로 킥아웃한 거죠. 왜냐하면 백인들이 이제 도시에 사니까. 근데 이게 어떠냐, pros and cons를 얘기하고 primary document를 읽을 겁니다. 학생들이 primary document를 못 읽어서 너무 힘들어해요. 보딩 스쿨 가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잘 해야 되고 philosophy는 가장 추측이 되는 형상이론, 플레이토 모든 철학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형상이론에 대해서 1차 자료를 읽을 거고요. 그리고 In Praise of Idleness 읽겠습니다. Is it? Yeah. Okay. 네, 그래서 arts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제 미의 기준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많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체능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보딩 스쿨 가면. 예를 들어서 페인팅도 이제 알 거예요. 케이브 페인팅부터 큐비즘까지 이제 쭉쭉쭉 뭐 케이브 페인팅이었다, ancient Egypt, 뭐 medieval, Renaissance, Baroque, Rococo, Romanticism, Realism, Impressionism, Expressionism, Cubism까지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것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이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부모와 자란 국제학교 학생과 영어를 사용하는 부유층 가정에서 자란 미국인 학생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연어예요. 컬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딩스쿨 갔으면은 SSAT 단어 쫙 외웠으니까 다 고급 단어 다 알아요. 근데 고급 단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솔직히 연어라는 거는 컬러케이션은 애들이 아무리 단어를 많이 알고 아무리 평생 영어를 했어도 백인 애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urge of adrenaline, epic failure, spell disaster. 그러니까 보딩스쿨 간 애들은 이제 SSAT는 준비는 끝났고 컬러케이션을 해갖고 정말 부유층, 백인, 지도층 사회에서 껴갖고 어떻게 자기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 그걸 배우기 위한 클래스니까 제가 연어를 하루에 한 2, 3개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vocabulary가 아닌 컬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6주인데 첫 2주 novel 그리고 history, philosophy, arts 하루 그리고 4주, 5주, 6주 이렇게 나갈 겁니다. 원장님이 끝나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